이 시간에는 면역 세포를 제가 또 잘못 쳤네. 강화시키는 바른 방법. 우리 면역 세포가 중요합니까? 네,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암이 아주 기승을 부려도 우리 면역 세포만 강하면은 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면역 세포를 강하게 하는 그런 약 팝니까? 네. 그런 약들 막 TV에 선전하고 많이 팔죠. 근데 암에 한번 딱 걸리면은 그 약을 꼭 사 먹어야 될 것 같아. 그 약 안 먹으면 안 날 것 같아. 그런 유혹이 와도 오늘 배운 거 딱 기억하시면은 바른 방법, 바른 면역을 강화시키는 그런 돈 안 들이고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에 우리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노화가 되는데 그 원인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중에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면역력이 약해지는가 봤더니 이것 또한 잘못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까? 제가 첫날부터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면역력이 강해지고 정크푸드나 아주 기름진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발표하는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짓거려라. 그냥 나는 나대로 먹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짧고 굵게 살기. 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짧고 굵게 살기. 굵고 짧게.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뭐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는 아프지 않고 그냥 딱 죽는 것,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그대로 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첫날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골골골골골 아주 아프고 고통당하고 자기만 고통당할 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아주 파탄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런 거를 피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면역체를 약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일까? 우리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면역력이 강하면은, 암세포가 보일 때마다 쫓아가서 죽이고 그래. 그러는데, 이 면역세포가 약해지면은, 아이고, 나 죽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서 암세포가 어슬렁거려도 달려가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 전자현미경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그 면역세포가 그렇게 약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 요인들이 무엇일까? 첫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잘못된 음식이 어떤 것일까? 특히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음식,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음식이 면역체를 약화시키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산화제, 항산화제에 대해서도 1시간 아주 강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 시간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조금씩만 제가 이 얘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우리 몸이 산성이 되면서 이 피가
아주 탁해져요. 띡해져요. 그래가지고 피가 잘 통하지 않고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고혈당, 피 속에 당이 많으면은 여러분들 뭐 깍두기나 뭐 김치 절일 때 설탕으로 절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 설탕으로 절여도 소금 절이는 것과 마찬가지. 몸속에 피에 당이 많으니까 모든 이 면역 세포들이 아주 꼼짝을 못하는 게 절어버려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이 이 발이 막 썩고 그 염증이 아주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염분, 짜게 먹으면은 우리 면역체도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 또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 질병, 감염, 또 이 환경 오염들, 이 담배 피우고 PCB, 그 다음에 수은 살충제 다이옥신은 이 고엽제로도 많이 썼죠. 예. 그 다음에 PCB는 이 텔레비나 그 라디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그 성분들입니다. 과로, 수면 부족,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과로해도 면역력이 약해지고 잠을 못 자도 면역력이 약해지고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분노, 화를 내니까 이 뉴욕 유니버시티의 그 교수들이 이 발견을 했는데 막 금방 막 화를 내고 났을 때에는 그 몸의 그 면역 세포들을 보니까 몇 시간 동안을 아주 그냥 제대로 그 균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반면에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살맛 난다 그런 말 하시죠? 살맛 난다. 야, 기분 좋다. 그러면은 이 면역력이 막 왕성하게 그 몇 배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하느님께서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 고혈압,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강건해야만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런 것 중에 여기 고혈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혈당이 왜 면역력을 어떻게 약화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아마 며칠이 걸릴 거예요. 근데 요 하나만 제가 맛보기를 보여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이거 실제로 이게 다 실험해서 이 결과로 나온 이 논문입니다. 설탕을 12시간에 아무 설탕도 안 먹었더니 하나의 그 백혈구가 14마리의 박테리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14마리. 그런데 설탕을 12시간 안에 6티스푼을 먹었더니 죽인 박테리아 수가 10마리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12티스푼은 5.5마리, 그 다음에 이거 다 평균을 내가지고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8티스푼의 설탕을 먹었더니 2마리밖에 못 죽이고 24티스푼을 12시간 안에 그걸 먹었더니 소다캔 하나에 이 가까이 그 설탕이 들었어요. 그걸 먹었더니 12시간 안에 한 마리밖에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혈당이 얼마나 그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이 실험으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의 면역체를 강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약하게 하는 것들은 좀 듣기가 싫고,
우리가 강하게 하는 것, 긍정적인 것을 먼저 좋아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여러분 과일 좋아하십니까? 미국에는 그러니까 이 한국보다 좋은 게 과일 값이 싸서 좋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아주 얼마나 싼지 몰라요. 제가 사는 남가주에는 햇빛이 굉장히 많이 좋아가지고 일조량이 많고 땅이 좋아서 과일들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 다음에 채소, 푸른 이파리 채소들, 각종 채소들. 그 다음에 정제되지 않은 곡물, 각종 영양소, 풍부한 그런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 정규적인 운동, 우리가 운동을 정규적으로 해야만 우리의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랑과 감정. 옛날에 아주 영감받은 그 저자가 기록한 책에 아주 명시했어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 기쁨, 감사는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게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면역력을 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 이런 데서 살게 되고 이런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갖게 되면은 우리 면역력이 강화되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그래가지고 65세에서 95세의 노령 노인들을 이 83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째 그룹은 하루에 과일과 채소를 2서빙만 먹게 했습니다. 이 서빙이 뭐예요? 1서빙이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뭐 국물 같은 거, 이 주스 같은 거는 반컵이 1서빙이고, 샐러드 같이 이렇게 잘라놓은 이런 것들은 1컵이 1서빙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거는 중간 사이즈 하나가 1서빙이에요. 자, 그래서 하루에 미국 사람들이 과일 채소를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는데, 이 애들 크면서 이 과일 채소는 자꾸 먹어라. 우리 아들 집에 갈 때마다 사다 주는 게 과일 채소들이, 보니까 잘 안 먹어요. 사 먹는 거는 아주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것만 사 먹고. 이게 제 아들도 이게 그렇게 모범이 안 돼요. 그런데 과일과 채소를 이렇게 2서빙밖에 미국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대로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게는 과일과 채소를 5서빙 하게 했어요. 5서빙. 이게 5서빙이 많은 겁니까, 서 선생님? 5서빙도 아주 우리 이 건강 강의하고 요리하는 이 강사들은 하루에 9서빙을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WHO를 통해 가지고서 추천하는 게 13서빙.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것이 자꾸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음식이 바로 과일과 채소들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주 후에, 그렇게 4주, 한 달 동안 먹인 다음에 4주에 폐렴 예방주사를 놨습니다. 폐렴 예방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임뮤노글로빈 A의 양이 얼마만큼 높아졌는지를 측정을 했어요. 이 임뮤노글로빈 A는
우리 이 점막질에 많아요. 그러니까 입, 코, 눈, 귀, 요도, 무슨 뭐 항문 이런 그런데 그 점막질에 굉장히 왜냐하면 그곳에 적군들이 침입하는 통로가 되니까. 그런데 그쪽에 다 포진하고 있는 수색중대 이렇게 수색중대가 다 포진하고 있다가 균이 뭐 폐렴균이나 무슨 뭐 이 독감균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는 면역체 중에 면역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포위해서 더 이상 깊숙이 침입 못하게 포위해서 공격하는 그 공격팀이 임뮤노글로빈 A입니다. 임뮤노글로빈 A. 그게 이 침 속에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방주사를 난 다음에 침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서빙을 먹은 사람은 하루에 2서빙 먹은 사람은 임뮤노글로빈이 여기밖에 오질 않았고 5서빙을 먹은 사람들이 이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 과일을 5서빙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13서빙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면역체가 아주 왕성하게 많이 생산이 돼서 어떤 균이 침입해도 달려들어서 그래서 막 이 수색중대는 소총부대입니다. 소총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이 아주 적군이 아주 센 적군이 오면은 막 죽여요. 임뮤노글로빈이 담당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막 무전을 쳐가지고 여기 아주 센 적군이 왔으니까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아군을 초청을 하면 부릅니다. 그러면은 T인파구, NK세포, B인파구 이런 것들이 막 달려와서 아주 중하게 가지고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 몸은 얼마나 이런 일들이 태반사로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매 순간.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식물에는 수천 가지의 그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에 이런 걸 알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비타민이나 무기질 정도 그 정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그런 이 면역체를 돕는 그런 영양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 기능을 알고 도와주는 것을 아는 거는 100가지도 안 돼요. 100가지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은 이러한 식물성 화학물질 혹은 이거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파이토뉴트리언, 파이토라는 말은 식물성이란 말. 식물성 영양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고 아까 그 돌연변이 보셨죠? 에피제네틱스. 그 다음에 항염, 염증을 막고 스트레스, 항암제, 암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면역체가. 그래서 이 버섯을 가지고 실험한 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버섯을 가지고 한 사람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버섯을 연구하니까 이번엔 또 다른 버섯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고 세상에 그 박사학위 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논문 쓰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별별 거 가지고 다 연구해서 발표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마우스만 그냥 클릭하면 다 내 앞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포를 여러 개 가지고서 검사를 했더니 어느 버섯이 좋을까? 어느 버섯이 좋은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가리쿠스 비스포러스
이름도 참 요상하네. 그 방송에서 들어봤어요? 우리 LA 쪽에서 아가리쿠스 이게 들어가가지고서 면역체를 강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이게 팝니다. 팔아요. 그런데 이 아가리쿠스 비스포러스 버섯이 그걸 먹었더니 우리 임뮤노글로빈 A가 올라가더라는 그런 그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가지고 설명했더니, 실험해 봤더니, 이 아가리쿠스라는 버섯, 이게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당연히 알고 싶죠. 자, 그게 알고 봤더니, 아주 값비싼 흰 양송이 버섯이에요. 아가리쿠스 비스포러스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대단한 버섯 같은데, 양송이 버섯, 하얀 양송이 버섯, 제일 싼 거. 다른 비싼 버섯, 그런 것보다 이게 제일 낫더라는 거예요. 24명의 건강한 자원봉사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은 그냥 보통 식사를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정상 식사에다가 양송이를 더해서 먹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무작위로 나눴으니까. 실험 후에 이 타액을 채취해가지고서 임뮤노글로빈 A를 측정해 봤더니 한 주일을 먹였습니다. 여기 한 주일을 매일 그 정상 음식에다가 이 아가리쿠스를 먹였더니 임뮤노글로빈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주일 동안 먹다가 그거를 양송이를 뚝 끊었어요. 그러는데 한 주일 더 될 때까지 완만하게 더 임뮤노글로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송이 버섯을 매일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3주일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지더라는. 한 주일을 먹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양송이 버섯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한 서너 개만 먹어도 충분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좋다 하면은 그거 주스를 하니 뭘 해가지고서 그냥 많이 먹는데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학자들이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검사를 하는 중에 여러 채소를 가지고 하는 중에 그 중에 케일을 먹었더니 케일 주스, 케일을 짜가지고 케일 아십니까? 네. 케일은 잘 그 케일 먹기 좋아요? 별로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 요리교실에서는 그 케일을 아주 요리 잘하는 법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그 샐러드는 아주 얼마든지, 잘 먹겠다 그러면서 먹습니다. 아주 케일을 아주 그냥 실처럼 가늘게 썰어가지고서 이거를 좀 이게 꽉꽉 이렇게 집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건강 드레싱을 해서 했더니 얼마나 먹기 부드럽고 맛있고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 실험을 해봤어요. 그 백혈구에다가 케일즙을 떨어뜨렸더니 다른 어떤 채소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케일즙을 떨어뜨렸더니 이 백혈구의 그 엔타이바디 항체 그 생산 능력이 막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케일즙을 떨어뜨렸더니 4배나 더 많이 증가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험을 해봤더니 여러 채소를 가지고 실험해봤더니
이 케일이 속해 있는 채소들, 케일이 속해 있는 그 과 식물들이 다 좋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과 식물들이 뭔데 이렇게 좋은가?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낸 것이 cruciferous vegetable이에요. cruciferous. 여러분 crucify 뭐 들어봤습니까? 그게 뭐예요? 십자가. crucifixion, 뭐 crucify, 뭐 그런. 근데 이거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 이런 채소들의 공통점이 꽃잎이 네 잎이에요. 십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화 채소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채소들이 브로콜리, 브러셀 스프라웃, 컬리플라워, 워터크레스, 터닙 아세요? 터닙 미국 사람들 알아요. 머스타드 그린, 케일, 여기 케일이 있네요. 그 다음에 루타바가, 이 터닙, 루타바가, 콜라비 이런 이름들을 이게 자꾸 헛갈려요. 아주 제가 건강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그 쇼핑 가면은 이 이름 따라옵니다. 저는 자꾸 이게 터닙, 이게 콜라비, 이거는 루타바가 이렇게. 근데 이게 다 무 종류예요. 근데 이런 거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한국 사람 무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칼라드 그린. 이 칼라드 그린하고 케일하고는 이 사춘간입니다. 예, 사춘간이어서 아주 성분도 비슷하고 효능도 비슷하고 아주 먹기도 또 비슷하게 그렇게 아주 별로 맛은 없어요. 근데 영양소는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아루굴라라고 하는 이거 좀 냄새가 나는 건데 이거 먹어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좀 역겹더라고. 근데 이거 먹고 나니까 아주 고소하고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십자화 채소들이 뭐 그 외에 박초이, 배추, 무, 이런 그런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그런 음식 속에 이게 다 속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자,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 왜 그런 면역력이 올라가고 왜 암을 예방하는가? 또 다른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또 매달려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장 대장 속에 그 점막질 제일 안에 그 막이 있잖아요. 거기 그 서페이스에 그 표면에 이런 그 십자화 채소들이 갖고 있는 그 성분을 먹었더니 거기에서 그 점막질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크루시퍼러스 이게 들어갔더니 점막질로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그 항체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 건강하게 하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많이 죽이더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아주 그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채소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부모로부터 자꾸 말을 듣고 자라왔는데, 그러나 왜 좋은지 어떻게 해서 좋은지를 모르고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2011년 그 세포지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의학지에 특히 십자화 채소들이 내장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더라는 그런 것이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화 채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장에서 많은 임파구가 저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푸른 채소들을 먹음으로 얻는 성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궤양성 대장염을 막고 동물성 지방, 불포화 지방산과 육식은 크론 질병과 궤양성 대장을, 그러니까 육식은 우리의 그 소화기관에 병을 들게 하지만은
이런 채소들은 오히려 이것을 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는 그런 병들이 뭐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나빠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바른 하느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의 그런 그 병들이 스탑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게 돼요.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그 섭리입니다. 점막질을 보호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채소들은 십자화 채소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십자화 채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알리움 베지타블이 있습니다. 알리움과 채소들은, 이 알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분의 채소들은 마늘, 파, 양파, 부추, 리크,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딸기들, 이 과일 중에, 여기, 이 딸기를 가지고 아주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이 딸기가 우리 특히 면역력에 좋다는데 어떻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2008년에 발표됐네요.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색색가지의 딸기들이 챔피언, 제일 으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리라고 붙은 이름의 모든 채소들이 다 좋아요. 이 과일들이.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무슨 레즈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이런 베리들이 굉장히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 연구에서 이런 딸기들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또한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감염 현상과 산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손상을 복구시키는 일에 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랬습니다. 또한 해독작용을 하는 효소의 기능을 향상시켜 암세포의 괴사와 암세포 성장을 위한 새로운 혈관 조용을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 제가 이제 오후에 혈관 조용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하면 이 딸기한테 여러분들 아주 고맙다고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그 보건당국하고 이 농무성 FDA에서 미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암제, 항산화제, 이 항산화제가 항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서로 섞어가면서 씁니다. 이런 10대 과일이 뭐가 있을까? 과일로서 10가지 과일, 특히 이 항산화제가 무엇이 있을까? 알고 싶습니까? 네. 당연히 알고 싶죠. 그 다음에 이 10번째 그 외로 들어간 거 제가 하나 넣었는데, 석류, 도마도, 사과, 바나나, 청포도, 분홍자몽, 키위, 오렌지, 적포도, 오렌지, 자두, 딸기. 넘버원이 딸기였어요. 제가 이런 거 가르쳐주면 요것만 또 사 먹지 마세요. 그럴까봐 사실은 제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다들 하느님께서 주신 과일과 채소들 즐겨 먹으라고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니까 이게 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지만은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모든 과일들, 얼마나 좋은 그 과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10대 항산화제 채소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요것만 또 사 먹지 마시고. 자, 10번째가 옥수수, 양파, 빨간 피망, 빨간 무, 브로콜리, 알파파, 브러셀 스프라웃, 시금치, 케일. 넘버원이 뭘까요?
마늘. 이 알리움 채소가 그러니까 이 마늘, 여기 양파도 나왔죠. 마늘, 양파, 파, 리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항암제예요. 자,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을 아주 최상의 면역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콜린 캠블 교수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영양학 교수입니다. 이 코넬 대학의 영양학 교수인데 The China Study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그렇게 등재됐는데, 이 차이나 스타디를 뉴욕 타임스지가 뭐라고 평했는가 하면 금세기 에피제네틱에 그냥 에피데미올로지, 이거 오전에 강의를 했더니 그 말이 자꾸 나오네. 에피데미올로지, 그러니까 역학의 금자탑 그랭프리라고 그러세요. 제일 아주 으뜸 가는 책이라고 그렇게 평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 교수가 채식과 육식의 다른 점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항산화제는 only made by plants. 그러니까 항암제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의 그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항산화제가 많은 음식은 채식 속에만 거의 채식이 만들고 채식 속에만 있다는 거예요. 동물성에는 almost none이 뭔지 아시죠?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복합 탄수화물, 이게 섬유질 같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 몸에 아주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이 암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섬유질을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권합니다. 암협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only made by plants. 채식에만 있고 육식에는 얼마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우리가 좋아하는 그 비타민도 only made by plants. 채식에서만 만들어져요. 그런데 육식에는 almost none, 거의 비타민 B12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 대신 나쁜 지방은 동물성에 많고,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암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도 동물성에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느님께서 먹으라고 한 음식이 채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그러면서 이 콜린 캠블 교수가 아주 훌륭한 교수예요. 이분이 이거를 발표했어요. whole food, 그러니까 온전한 채식, 그러니까 통곡식, 통밀, 그런 홀 베지타리안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다음의 병들을 예방하고 정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떤 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가? 여기에 나온 것이 첫 번째가 암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 좋은 소식. 심장병, 요거를 제가 여러분이 보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암, 심장병, 다발성 경화라고 온몸이 이렇게 굳어지고 감각을 잃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나중에 숨을 못 쉬고 죽는 골다공증,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비만, 발기부전, 망막퇴화, 고혈압, 여드름, 편두통, 홍반성 낭창증, 루포스라고 하는 자가면역질환, 우울증, 알츠하이머, 치매, 인지장애, 통증.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먹으라고 한 음식이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무릎을 치고 바로 이거다고 그렇게 아주 소리 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꼭 사서 읽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걱정하세요? 그럼 이 책 사서 이렇게 주고, 내가 영어 모르니까 요 챕터 하나 읽고 나한테 들려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애들한테 숙제를 줘서 그 읽고 나한테 이 얘기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배워요. 이건 얼마나 아주 흥미진진한 좋은 책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2008년에 NK세포에 대해서, NK세포 들어봤어요?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그 식품 보조제 광고 얼마나 나옵니까? 대식세포,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NK세포가 중요해요. NK세포는 다른 B임파구, T임파구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포들은 한번 이 병균에 접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공격하면 되는지를 그 경험을 쌓아야만 제 효과를 낼 수 있는 면역체예요. 그런데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암세포만 보면은 달려가서 잡아 죽이는 그런 세포예요. 와, 이런 이 면역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적세포를 보면 죽이는 그런 기능을 갖고 태어난 세포라고 해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합니다. NK세포는 다른 임파구에 비해 비교적 단명하지만, 단명하고 다시 또 태어나고 그렇게 하지만은 보통 몸 안에 20억 개가 우리 몸 안에 돌고 있습니다. 20억 개가. NK세포를 증강시키면은 우리가 바이러스나 감염이나 암세포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 NK세포가 우리 자연이나 우리 환경, 우리 음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연구가 2011년에 아주 좋은 연구가 발표가 됐어요. 이 연구를 보니까 마라톤 선수 있죠. 한 번에 한 2시간 반 뜁니다. 1등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더 일찍 들어오지만은 2시간 반의 주파를 한다 해도 잘 뛰는 사람들이, 아주 선수들이. 근데 2시간 반 달리기 전과 2시간 반 달린 후에 그 사람의 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2시간 반 동안에 계속해서 달리고 났더니 달리기 전보다 달린 후에, 또 달린 후에 1시간 반 후에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 몸이 굉장히 산성이 돼요. 아주 우리 몸은 7.25에서 7.35, 약간 알칼리성이 정상인데 우리 몸이 굉장히 산성으로 변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NK세포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보통 우리 몸 안에 한 20억 개가 돌고 있는데 마라톤을 뛰고 났더니 10억 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마라톤 나가기 전에 6주, 한 달 반 전부터 블루베리, 여러분 블루베리 좋아하십니까? 블루베리를 한 컵 반씩, 하루에 한 컵 반씩 먹게 했어요. 6주 동안.
계속해서 블루베리를 먹게 했더니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들은 장거리 경주로 인한 산화 현상이 이 블루베리를 먹었더니 둔화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들이 이 산화 현상이 뜨기 전에는 이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이 이만하고 블루베리 먹지 않은 사람이 이만큼 산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뛰고 났더니 산화 현상이 블루베리 먹은 사람도 이만큼 많아지고 올라가고 안 먹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1시간 반 후에 쟀을 때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도 확실히 블루베리를 먹으니까 우리 몸의 산화 현상이 둔화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NK 세포 수를 재어봤어요. 그랬더니 6주 동안 먹어서 뛰기 전에 봤더니 NK 세포 수는 이만큼 늘어나고, 그러나 블루베리를 먹지 않은 그룹은 이만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뛰고 났더니 2시간 반을 뛰고 났더니 오히려 이 NK 세포 수가 늘다가 1시간 반이 되면서 이 산화가 돼가지고 NK 세포 수도 줄었어요. 그러나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배나 더 많았어요. 그래서 20억 개 되던 사람이, 평소에 20억 개 되던 사람이 블루베리를 한 달 반 동안 먹었더니 40억 개로 올라갔어요. 40억 개. 20억 개에서 10억 개로 줄어드는데,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은 뛰기 전에 벌써 40억 개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반으로 줄어서 20억 개 정도밖에 안 돼. 20억 개, 평소에 그 수준 양만큼 NK 세포가 있더라는 것이. 아주 참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딸기를 많이 먹으면은, 평소에 딸기를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이 산화가 되질 않고 항상 최상의 컨디션, 우리 면역체가 암세포를 보는 쪽쪽 잡아 죽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하루에도 수천 개, 수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몰랐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암에 안 걸리는가? 바로 이러한 세포들 때문에, 이러한 세포들, 면역체 때문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피에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배로 우리 몸에 돌아다닌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암세포를, 그러면 NK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는가? 이 학자들이 그거를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실험을 해서 발견해낸 것들입니다. 암세포, 적세포가 나타났다 하면은 먼저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NK세포가 먼저 그거를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NK세포는. 그래가지고 그게 NK세포인지 아군세포인지 적군세포인지 알아낸 다음에, 만일 이게 적세포라고 하면은 이 NK세포가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효소를 막 쏘아댑니다.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 막 쏘아대니까 이 암세포의 이 표면이 터져요. 그게 터지니까 이 암세포가 죽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암세포는 이게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 촉수를 뻗어 가지고 구멍을 찾아요. 여기 어디 구멍에 이 수류탄 넣을 데가 있나, 독약을 넣을 데가 있나 찾아봐서 구멍을 발견하면 그 안에 집어넣고
구멍을 발견 못하면은 거기다 구멍을 뚫어요. 와, 이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구멍을 어떤 특수한 그 펄포린 이 구멍을 구멍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 특별한 그 효소를 집어넣는데 그게 독성으로 작용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몇 단계를 거쳐 가지고 그 핵의 유전자까지 가게 됩니다. 유전자까지 가서 유전자에 그거를 망가뜨리는 그런 장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그 암세포가 죽게 만듭니다. 여기 다른 하나의 촉수로는 적세포의 킬러 이니비터리 리셉터를 찾거나 발견 못하면 적세포의 세포막에 구멍을 내고 독을 집어넣어 몇 단계에 걸쳐서 암세포의 유전자가 자멸하도록 스스로 죽게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저자가 그렇게 썼어요. 이 이야기는 과학 공상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우리 건강한 몸에 늘상 일어나는데 암세포를 하루에도 만여 개나 파괴시킨다. 자, 여기 그 설명하는 도표 중에 제가 이걸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데 이게 NK 세포예요. 그리고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아주 꾸불텅꾸불텅하고 이쁘지 않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암세포인지 여기 접선을 해가지고 너 누구냐? 그게 암호를 대. 그러면 여기에서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이렇게 어떤 성분을 내면은 이걸 알아보니까 이게 적군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그랜자임을 막 쏘아댑니다. 이 효소를 막 쏘아대면 이게 터지거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펄포린의 이 구멍을 뚫고 이 안에 집어넣어서 이 세포가 자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현대의학이 밝혀낸 겁니다. 놀라운 과학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그런데 전자의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이 촉수를 뻗어가지고 모시모시 누구냐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촉수를 뻗어가지고서 이 구멍을 찾는 것들이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지만은 이 면역세포가 이 T임파구가 암세포를 잡아 죽이는 것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 암세포인데 이제 그 NK세포가 이리로 접근해서 이게 접촉을 하고 이 암세포라는 걸 알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 네크로시스 이 팩터 이거를 이 그랜자임을 쏘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암세포가 이 막이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 피 안에 이렇게 돌다가 이게 또 암세포다 하면은 이리로 접근해서 찾아가서 이 구멍을 뚫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게 암세포인데 암세포라는 걸 확인하면은 여기에 특수한 엔자임을 써서 이 구멍을 냅니다. 이 표면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다가
이 특수한 효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 구멍을 따라 이 효소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다가 그 작용을 하고 이것이 그 효소를 받아가지고 이 자체가 면역체까지 찾아 들어가요. 면역체까지 찾아 들어가서 이 면역체까지 가서 그러니까 유전자까지 가서 유전자를 파괴시켜서 나중에 그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그렇게 만들어요. 이 암세포는 죽을 운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파괴가 됩니다. 박수를 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NK 세포를 발견한 그 제리 T. 썬트 화이트 박사가 말하기를 이거를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1972년에. 그러면서 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암세포를 대항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어제도이다. 우리는 정말 신기하게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다. 이분도 아마 하느님을 믿는 분 같아요. 그런데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이 뭐예요? 신기하고 묘한 것이 막막하다는 망상. 측량하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 몸을 만드신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가 없다.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 지정한 연료를 우리는 써야 됩니다. 보잉 747기는 거기에 항공유를 먹고서 하늘을 나릅니다. 전기기관차는 석탄을 먹고 힘을 냅니다. 현대 기차는 디젤 엔진을 씁니다. 디젤을 먹어야 돼. 여기다가 더 비싼 항공유나 다른 어떤 거 집어넣어도 안 돼요. 꼭 디젤만 써야 됩니다. 고급 차는 이 벤츠나 렉서스나 이런 차들은 프리미엄 가솔린을 넣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프리미엄 가솔린 온리라고 썼어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레귤러 가솔린은 값이 싸요. 20센트나 싸요. 그래가지고 레귤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오래가지 못해서 병들게 돼요. 망가지게 돼요. 그 비싼 차가. 그 물건을 만든 주인이 어떻게 뭐를 먹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서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피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고생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영감을 받은 그 저자가 기록하기를, 엘렌 G. 화이트가 기록하기를, 일반적으로 사막에서 사는 여호와께서는 사막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고기를 제공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러한 음식을 사용하는 것이 질병과 불순종을 가져오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고기를 먹게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홍해를 막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제공하신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고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주지를 않았더니 사람들이 고기를 먹겠다고 아우성을 쳐서 할 수 없이 하느님께서 고기를 제공하셨지만,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건강은 순종의 보상이라고 밝히셨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래 계획하시고 경영하셔서 우리에게 이르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바른 길이,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